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김 작가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신 김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통운을 31일자로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는 순간까지도 저를 배신자, 마치 범죄자 취급해버리는 대한통운, 역시 퇴사할 높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퇴사 이유, 첫 번째 포괄임금제. 보통 중견 중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대한통운의 경우 고정 OT 제도를 도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정 OT도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인정조차 되지도 않고 당연 수당 지급 안 됩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죠. 계약서 상태로는 고정 OT나 사실상 포괄임금제입니다. 야근수당, 심야수당 그런 거 일절 없고요. 야근 때 상사가 밥 먹냐 안 먹냐에 따라 개인 사비로 사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체계 없는 센터, 주먹구구식 업무 방식. 보통 공장 반도체, 제약, 기타 제조업을 비롯한 공장들은 업무 체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통운의 경우 센터 총괄 연영을 하는 거다 보니 공무, 인력관리, 센터 운영관리, 흔히 말하는 까대기, 온스토 관리 모든 걸 다 하는데 월급은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세 번째, 쓸데없는 야근 강요, 회식, 그리고 꼰대 마인드.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 편인데요. 제가 밥을 안 먹고 낮잠을 자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낮잠 자는 걸로 뭘 아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제 개인설을 풀면 저는 한 달 전에 이미 31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붙잡아두고 있었고 자기 고가 때문에 한 달 더 다니고 그만두겠다는 사람 다른 데로 발령을 내진 않나. 갑자기 센터에서 다른 업무 배치시켜버리고 퇴사하겠다는데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대한통운에서 채용 중인 P&D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주말 근무 필수, 면제 근무 필수, 물론 수당은 따로 나오되 일정 시간 초과 근무 시 당연히 수당 지급 안 됩니다. 퇴사 현재 상황, 붕어형 말대로 원청에서 도급으로 가는 케이스가 드물긴 하죠. 근데 저는 도급으로 가는 게 이득인 게 칼퇴하고 돈은 30만원 정도 더 받아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통운 센터장 대봤자 뭐하냐. 14시간씩 일한 노예들인데 대한통운 평생 다녀도 내 집 마련 못하는데 굳이 약간 이런 마인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 직장 한미에서 정규직 채용 우대하겠다는 말 듣고 계약 만료로 나왔고 상도 받았네요. 일단 퇴사 전 상황은 되게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도급업체에서 대한통운을 계속 다니게끔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대한통운에서 너 다른 센터로 안 보내는 조건에다가 우리가 시간 외에 근로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대한통운 부장이 저를 거의 범죄자 취급해버렸고 저는 제가 일한 거 수당 받으려다가 미쳤냐, 정신 나갔냐 등등 부정행위인 거 아니야 등등 라는 소개하길래 속으론 아싸 잘됐다라며 4월 1일 아침날 31일까지만 일한 걸 해주세요 라고 하며 바로 사직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31일날 이때에도 끝까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미 2월 말쯤에 사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도 없죠. 인수인계도 다 있고 재밌는 건 1분기 성과급 챙겼네요. 아 그렇네. 1분기 3월달까지 달렸으니 1분기네요. 딱 맞게 1분기네. 대한통운에서 도급회사에서 너를 채용하면 도급 바꿔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안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조방과 같이 밥 먹기로 했고요. 자기들도 왜 그만두는지 이해하더라고요. 한 달 뒤 도급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퇴사를 했고 현재 계속 연락 중입니다. 사실 도급회사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죠. 사실 이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이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예, 똘끼가 있어요. 약간 카포님이나 이분하고 좀 비슷한 게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예, 이분도 약간 똘끼 만렙이 있어요. 작가님이 예, 약간 되는 대로 마인드예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좀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작가님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사지코린 집중이 형님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직을 하잖아. 이직을 하면 보통은 내가 다닌 회사랑 거의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 직원이나 이제 전 관계인이 저랑 엮일 가능성이 없는 분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정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원해서 이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회사를 이직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옆에 회사가 아니라 거의 한 건물 안에 똑같은 데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만 바꾸는 겁니다. 네.
사실 저는 이직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만났던 상사분들 그냥 또 보는 겁니다. 위치만 바뀌는 거죠. 출근 퇴근할 때 맨날 보는 거, 밥 먹을 때 맨날 보고, 일할 때도 맨날 보고. 말이 좋아 이직이지 그냥 건물만 옮긴 겁니다. 건물만.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 여러분 안 할 겁니다. 일반적인 분야라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해서 어떻게 다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원청이기 때문에 외압을 계속 넣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통 도구 사장님들이 보면 본사 출신들이 많아요. 사과님, 제가 봤을 때 그 도구 대표님들 내가 봤을 때 본사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본사에서 이제 부장이나 임원 달아주면 퇴사하는 조건으로 저게 도구 회사 자리, 대표 자리 주거든요. 약간 바지사님 연봉으로. 네,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좀 오래 다니고 있으면 말년에 이제 도급 자리 주면서 이거 몇 년간 맡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도급 사장이 또 왠지 아는 사람이 아인 사이 같아 보니까. 예, 이 회사 출신인 것 같아. 이 회사 출신. 내가 보니까 그래.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 회사에서 뭐 차장, 부장까지 좀 이제 오래 다니다가 회사에서 이제 도급 자리로 그냥 너 글로 가라. 사장 자리 줄게. 맡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 많아요. 보통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원청에 있으면 도급에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 지경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상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밥을 먹었던 사람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겁니다. 사실 이 경험담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솔직히 좀 안 하시길 바랄게요. 작가님이니까 했는데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됐다 하더라도 오래 다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배신자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작가님이. 왜냐하면 이직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야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먼데 있는 데서 이직을 하겠지. 예, 먼데. 당연히 배신자의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대한통운 부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이럴 수 있냐? 제가 뭐요? 아니 내 후배라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야, 믿는 동기에 발도 뒤척인다더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아니 뭐 나올 만한 하니까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꼬드겼을 거 아니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소리 안 하고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뭔 소리가 싶었네. 너 저 김사관 어떻게 구워라 살만을 한 거냐?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싸웠겠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새가 이직인데 겉으로 봐도 이직인데 이게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직원을 빼온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템퍼링입니다. 템퍼링. 템퍼링이 뭐냐면 약간 프로야구에서 많이 쓰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죠. 왜 타 선수한테 이제 꼬드겨가지고 계약 전에 꼬드겨서 자기 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 계약 기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FA나 뭐 이렇게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 팀 원팀하고 이제 교섭을 하고 교섭이 안 되면 타 팀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원팀 그 기간 전에 먼저 선수 치는 거야. 선수 쳐가지고 야 우리 쪽에 돈 좀 더 줄 테니까 그냥 원청하고 계약하지 말고 우리 팀에 와라. 그래가지고 선수 쳐가지고 넘어오는 거. 아니면 왜 드래프트 할 때 왜 신선수 드래프트 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팀마다 순서 1라운드 2라운드 있잖아. 그러면 뭐 저쪽에서 야 우리가 잘 줄 테니까 2억 더 얹어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그게 템퍼링이거든요. 이거 약간 템퍼링이네. 템퍼링에 비슷하네. 예, 야구판에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템퍼링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그 뭐 일찍 일한 사람 빼갔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사건이 이거 어떻게 다닙니까? 한 달 뒤에 오라고 하더라도 가시방석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직원들을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좀 너무하네. 근데 이건 좀 심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뭐
이직했다는 게 있어서 작가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좀 잘못하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늦게까지 남아있는데 돈을 안 주잖아. 근데 물류 쪽이 보통 포괄임 금지가 맞아요. 사지코인도 포괄임 금지였잖아. 대부분 포괄임 금지입니다. 물류 쪽이. 현장일 이제 지게차 기사가 아니면 다 포괄임 금지입니다. 현장 작업자들, 까대기 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아마 연장 수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 현장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현장에 왔다 갔다 거리긴 한데, 현장에 직접적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연장을 안 하고 포괄임금제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예. 아, 근데 밥도 안 주는 거 너무했네, 밥도 안 주는 거는. 밥을 사먹는다고요?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도 서러운데 밥을 사먹는다고? 그럼 도시락 싸와야겠네요. 작가님 집에서 저녁에 먹으려고. 컵라면 같은 거 사와야겠네. 이상하게 CJ 쪽이 다 안 좋아. CJ 쪽이. 예, CJ 쪽이 이상하게 다 안 좋아요. 이미지에 대해서. 예. 근데 이거 물류회사들이 다 똑같은 건데, 물류회사들이 다 이 주먹구구야. 우리나라 물류회사 중에 과연 체계적인 곳이 있을까? 과연 체계적인 곳이 있을까요? 과연 체계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야간 강요 회식. 회식도 있습니까? 아니, 회식은 또 언제 했어요? 점심시간에 낮잠 자는 거라도 뭐라는 CJT 한 통은. 야, 근데 하는 일이 이거 대기업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스타일이 아니네. 야, 아니 퇴사시키니까 다른 데도 보내버리고. 그 작가님 또 내가 뭔지 알겠는데 낮에 밖에 나가서 보면 작가님 왜 싫어하냐면 이게 작가님 입장을 얘기하자면 작가님은 잠을 자야 돼. 최대한 잠을 자야 돼. 작가님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직원들은 그걸 모르잖아. 거기다가 밖에 먹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이게 회사 식당 같은 데서 그냥 바로 앞에서 줄 서서 먹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하고 또 달라. 밖에 나가서 먹으면 걷는 시간이 있고 그분들 담배 피는 시간이 있고 음식 메뉴 주문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분들 밥 다 먹었고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속도까지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커피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들어가면 이미 점심시간 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 바로 일해야 돼. 차이 많이 납니다. 그 식당에서 만약에 줄 서가지고 먹으면 사건이 더 먹었겠지. 한국 사람도 발빨머리 먹으니까 줄 서는 시간이 한 2, 3분. 밥 먹고 나면 한 15분이 먹잖아. 먹고 그러면 바로 누우면 되거든. 차라리 식당에서 먹는다고 치면, 이제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그냥 같이 먹는데, 구내식당 같은 데 먹으면 먼저 먹고 이제 자리 뜨면 되잖아요. 먼저 먹고. 자리 일러가지고 그냥, 비우고 나오면 되는데, 다른 식당 가버리면, 다 먹을 때가 기다려야 돼, 이게. 저 먼저 다 먹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싸가지 없이 보이거든. 싸가지 없이. 공무원들 참 불편하겠네요,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매일 밖에 가서 사 먹거든요, 공무원들은.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 때, 밖에 가서 먹자고 하는 거야. 밖에 가서. 밖에 가서 사 먹자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잘 모르니까 좋다고 얘기했죠. 밖에 가서 날씨 더운데 우리 저 명태탕이나 명태찌개나 먹읍시다 하는 거예요. 메뉴 별로네. 야, 너 찌개 좋아하냐? 가자. 하면 명태 먹으러 가는데 그 생각보다 멀어.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한 4, 500m 돼요. 진짜로 뻥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걸어가는데 1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명태찌개가 절대 바로 나오지 않거든. 명태찌개 같은 게. 재료 이렇게 다 세팅해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끓이고 이제 익는 데까지 시간 걸리잖아. 한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것도 걸리고, 그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피우고, 또 먹고, 찌개가 여러분, 명태찌개 같은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먹고 나면. 그분들 또 반주한단 말이야. 조소기업 같은 데 가보면, 반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반주 좋아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현장 일하시는 분들 중에. 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반주하고 먹읍시다. 그러니까 반주 먹는 거야. 야, 너도 몰래 하면서, 아, 저 됐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고. 예. 그러니까, 명태 마시니까 이 얼큰한 거니까, 반주 땡기다 하면서, 이슬 하나 먹읍시다 하면서, 이슬 한 병 먹는다는 게 2병 까고, 그 상태부터 이미 음주지, 음주. 마시고, 나와가지고 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커피 또 이제 그 자판기 커피 하나 뽑고, 바카스탕 하나 이 물고, 그리고 이제, 담배 한 꼬치 피고, 다시 이제 걸어가면, 12시에 나왔어. 12시 안 돼가 나왔어. 한 11시 한 55분이 나왔는데, 1시 13분이야. 1시 13분이에요.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그래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어. 맨 처음에 좋았는데, 와, 갔다 오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공무원분들 불만 많겠네. 공무원들 이런 걸 불만이 많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근데 보면, 공무원들이 있는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왜 음식점 많잖아. 백반집이나 뭐, 찌개집 많거든요. 거면, 공무원들 걸어가는 거다 한 번씩 본단 말이야. 보면, 그 앞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가시는 분들 있거든. 그만 과장이나 계장급 되는 것 같아. 그분들 걸어가고 젊은 직원들 보면 스폰 보면서 썩소 날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여요. 일부러 약간 거리를 좀 벌리면서 걸어가. 천천히 걸어가요. 빨리 걸어가지도 않아. 천천히 걸어갔다가 신호대기는 기다렸다가 들어가요. 거기서 먹고 또 얘기 나누고 다 하고. 그 장관님이 그렇게 하죠. 장관님이 밖에 나와서 먹잖아요. 밖에 나와서 먹으면 장관이 차 몰아가지고 직원들 다 태우고. 내가 태우고 왔으니까 갈 때도 내가 태워서 와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다 도착하고 보니까 내 쉴 시간이 없네. 바로 책상에 앉아서 일해야 돼.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공무원분들. 이거 매일 겪는 거야, 공무원들. 그래서 생각해, 공무원들 그리고 뭐 밥을 뭐 과장이나 뭐 다른 분이 사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뿜빠입니다, 뿜빠. 공무원들은 더치페이입니다. 아니 월급도 적은데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 관공서의 음식점 굉장히 비싸요. 비쌉니다. 찌개가 8,000원. 8,000원입니다. 예. 뭐 오늘 물회 먹을까? 물회 한 그릇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여러분 공무원들은요. 그 복지에 밥을 공짜로 먹는 게 없어요. 이거 월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어. 밥을 무조건 사 먹어야 돼. 구내 식당에 사 먹든 밖에 나서 사 먹어야 되는데 월급 한 170, 180만 원 받는데 한 끼에 10,000원씩 먹는다 생각해봐.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새끼를 샜는데, 야, 너무하네. 근데 전 회사가 좀 너무하긴 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직한 회사도 오래 못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약간 괘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 도급 회사는 아닌데, 저기 전 회사에서 좀 외압을 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청이야 도급을 내려왔잖아. 예, 우리나라에 뭐 원청이 도급한테 갑시다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니까 일상이니까 자꾸 뭔가 푹시를 넣을 것 같아. 예, 계속 있지 못하도록 그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마음 편히 돈 받고 일하기는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원청과 도급의 관계니까. 원청에서 도급으로 이직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이직 후기, 퇴사 후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